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는 소식을 받고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 재개 수혜주들도 강세를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수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61%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5,335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85%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4,47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1.55%의 오름세로 마쳤는데요. 14,942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에 그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1,509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49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 지금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에서는 1%대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3,100선을 회복을 했고 코스닥 시장도 1,000선을 회복한 이후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지수 양상을 먼저 보시면 1.5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38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1.83%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1,011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요. 1.69%, 7%까지 올라주면서 412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를 해보시면 지수도 잘 가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종목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861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37종목, 38종목만이 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 1,000종목이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300종목, 1,301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99종목만이 하락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지금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환율도 4원 50전이 내리는 양상이 펼쳐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1,169원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그렇게 되면서 22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390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지금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는데요. 602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42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100억 원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796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올라주면서 반도체 주들의 훈풍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2.4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75,1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만 5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약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에서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꽤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음봉으로도 전환이 됐는데 그래도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9%, 8%까지 올라가주면서 43,300원 내외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C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는 유기 실리콘 시장이 최대 호황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유기 실리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KCC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 13%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2만 9천 원, 8,5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도 지금 시간에 11%가 넘는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 예산에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혀면서 이제 탄소 중립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그래도 빨간불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형제는 등락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 조금 더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젠을 좀 살펴보시면요. 1% 가까운 오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63,400원 정도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슈를 살펴보시면 스스로 검체를 채취를 할 수 있는 콤보스합 방식을 유럽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화이자와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은 하지만 그래도 상승률로 봤을 때는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11.3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5,110원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KPX 생명과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6.74%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9,820원 정도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후에 권리락 효과로 장 초반에 주가가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0.5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비고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23,6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비고가 차량 양산에 따라서 성장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잘 가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특히나 운수창고 업종이 오늘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3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시아나항공에서는 8%가 넘는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철강금속, 음식료, 유통업 역시도 오름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에는 은행 업종과 의약품 업종만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은행 업종에서는 카카오뱅크에서만 하락률이 두드러지면서 지금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TBC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 방송 서비스와 오락문화, 비금속, 금속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HMM과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LG화학과 카카오뱅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네. 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제가 뭐 떨어질 때 3,100 밑으로 떨어지고 코스닥 1,000 밑으로 떨어질 때 계속 사모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시 분들은 그 저점에서 산 종목들은 다 수익이 났을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그래서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 오늘 보니까 이번 주에 얘기했었던 그 조선내화 있잖아요. 조선내화도 오늘 막 14%까지 장중 상승을 하는 등 놀라운 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나중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또 그 포착하시는 분들은 또 매도하고 또 매수하는 뭐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상황 아주 좋기 때문에 비중을 약간씩 주식 종목 비중을 좀 줄인다고 한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양상으로 여러분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어제 오늘까지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LG화학이 좀 급락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10%가 넘게 빠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죠? 야, LG화학이 그 제너럴모터스가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이 순수 전기차 볼트 네. EV의 리콜을 결정한 영향으로 크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굉장히 또 강세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LG화학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LG화학은 별로 좋지가 않은 뭐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다른 종목들 3사 SDI는 어제 3% 넘게 오르는 등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자가 좀 안 좋은 것들이 또 경쟁자에게 지금 나에게는 좀 좋다. 적의 슬픔은 나에게는 호재다. 뭐 이런 이 시장의 이 냉정한 논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LG화학이 좀 많이 빠져서 오늘 뭐 약간 보합세 아까 장 초반에는 많이 빠졌다가 보합세 정도 나타나는데 다른 종목들이 지금 워낙에 좀 잘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리콜에 나섰던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GM과 관련된 그 악재가 과연 언제 정도 좀 풀리게 돼서 좀 원활화될까 이 점을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리콜 비용의 분담 비율도 좀 궁금합니다. LG화학과 GM 각각 좀 어떻게 될까요? 리콜 보면요. 일단은 뭐 LG전자나 LG화학을 좀 말씀드릴게요. LG전자가 지금 리콜 7월 당시에는 2,346억 원 충당금이 됐었고 LG화학 같은 경우 910억 원 충당금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좀 많이 가져가는 LG화학보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코나 EV의 화재로 리콜 때도 1조 300억 원 비용 중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60%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LG 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의 자회사로서 상당히 좀 많이 60% 가량 좀 충당한다는 점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LG화학이 이제 GM만 납품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이거 뭐 만약에 60%좀 커 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좀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60%면 GM에 공급하는 물량이 꽤 많았다라고 봐야 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신규 상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 그렇죠. LG 에너지솔루션이 결국은 자회사로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공모주 시장이 크래프톤부터 해가지고 뭐 롯데렌탈도 그렇고 좀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춤하는 분위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악재가 LG 에너지솔루션에게는 더 좀 뼈아픈 좀 되지 않을까. 지금 공모주 시장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좀 약간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점들이 지금 좀 악재로 작용하고 뭐 그렇게까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에 별로 좋지 않은 악재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할 때 이제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LG화학의 악재 속에서 다른 배터리주들은 좀 선전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뭐 반사익을 받았다라고 봐야 할까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으로는 뭐 LG화학, 다른 배터리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 종목들 뭐 그렇게까지 지금 썩 좋아 보이진 않고 지금 뭐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그런데 네. 저는 오히려 그 LG화학을 매수할까 매도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한다면은 LG화학에 대한 매수가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배터리를 GM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에 또 바이오 사업 또 그리고 지주사로서의 경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이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사실 뭐 이번에 전기차 이런 거 말고도 예전에 핸드폰에도 LG화학이 많이 들어가요. LG화학 배터리 옛날 10년 전부터 LG화학 핸드폰 배터리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 핸드폰 배터리 막 불 터지고 저는 네. 봤어요, 실제로. 네, 불나고 이런 거 봤는데 그때도 LG화학이 배터리 업계 1위였거든요. 배터리 업계 1위고 핸드폰에 불 터지고 막 폭발하고 이런 거에 사람도 죽고 그랬어요. 사람도 죽고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이거 터져가지고 사람 죽고. 자, 그랬는데 LG화학이 그 뒤로 주가가 더 올랐어요. 물론 그때 악재가 터졌을 때는 떨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1월에 100만 원이 넘어섰잖아요. 그거 옛날입니다. 그 핸드폰 터져가지고 막 그 머리맡에 뒀는데 사람 죽고 그랬던 거 벌써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 우여곡절이 맨날 있었습니다. 이거 배터리는 제가 봤을 때 그 숙명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뭐 100% 정확하면 좋겠지만 모든 제품에는 오작동이 있고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고 모든 불량품이 나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이 많은 뭐 기계 부품이라던가 다른 것들 뭐 토목이라던가 심지어 뭐 건설도 마찬가지. 건설 자재가 불량품이 있는 거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식품조차도 불량품이 나옵니다. 먹는 것조차 굉장히 불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도 봤을 때 LG화학은 이번에 불량품 GM에 좀 리콜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LG화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LG화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또 잘하면 되는 거고 항상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불량품은 항상 나올 수 있는데 또 많이 그만큼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LG화학이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이 불량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나. 불량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양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이 지금 그리고 리콜을 한다는 거는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GM이 이제 그 회사들의 책임을 진다는 건데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불량품이 나와도 리콜 안 하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씩. 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GM 그러면 미국 뭐 이렇게 자동차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GM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악재를 예전에 뭐 핸드폰 배터리도 많이 터졌고 했으니까 단기 악재를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뭐 바이오 사업이라든가 배터리 등등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LG화학 어제 단기적인 악재가 나면서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11%가 넘게 빠지고 지금은 보니까 강보합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80만 1,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악재에 좀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콩 증시가 추락을 하면서 중학 개미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홍콩 증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투자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항생테크 지수의 주요 기업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반토막 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항생 지수가 지난 20일 1.8%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최고치를 찍었던 2월 중순과 비교를 하면요 20% 하락을 했습니다.
20% 하락을 했고 항생 지수가 이달에만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중국에서 좀 많이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점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홍콩 증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하이 지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편은 아닙니다. 상하이. 중국 본토의 상하이랑 뭐 A 지수 이런 쪽은 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건 아니다. 항생 쪽이, 그러니까 항생 H라고 붙은 거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쪽이 홍콩 증시인데 홍콩 증시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ETF 손실도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ETF가 굉장히 많아요. 홍콩 ETF가.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전에 저는 ETF 초창기에 지금 말고 진짜 한 15년 전에 그때 ETF 봤을 때 ETF가 아예 중국 증시는 없었어요. 그때는 ETF가 제가 봤을 때 없었어요. 그때 코덱스 차이나 H 이렇게 돼 있었는데 홍콩 증시가 먼저 있었어요. 홍콩 증시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약간 헷갈렸는데 이게 홍콩인지 중국 본토인지 헷갈렸는데 이제 홍콩 코덱스 뭐 차이나 H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중국의 A50이라던가 상하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홍콩이 먼저 이렇게 좀 개방적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홍콩이 좀 더 안정적이다. 실제로 지금 홍콩은 부촌이죠. 굉장히 홍콩 자체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곳입니다. 강남 같은, 진짜 잘 살아요. 홍콩은. 홍콩, 마카오 그쪽에 그 광둥 쪽 그쪽 있죠. 광저우 그쪽에는 다 잘 살아요. 잘 살기 때문에 뭐 GDP라던가 우리가 이제 중국 전체로 보면 GDP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지만 홍콩 쪽은 GDP가 굉장히 높다. 1인당 GDP가 이런 점들 봤을 때 홍콩이 먼저 ETF 쪽에서도 흥행을 했고 먼저 상장을 하고 이런 종목인데요. 지금 근데 이제 홍콩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홍콩. 그래서 지금 홍콩에 뛰어든 자금들이 많이 손실이 납니다. 많이 손실이 나서 차이나 항생테크 ETF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11% 넘게 떨어졌고요. 연초 고점에 대비해서 43%나 하락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홍콩이 많이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코덱스도 그렇고 킨덱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코세프도 그렇고 각 회사마다 있는데 거기서도 대부분 크게 좀 약세가 나타났고, 지금 ETF를 이제 물타기 하신 분들, 홍콩 쪽을 물타기 하신 분들이 좀 크게 약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ETF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한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유지 비용 보수입니다. 유지 비용 보수가 이게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배당이 있잖아요. 배당. 네. 고배당주를 투자하면요. 시간은 내 편이죠. 고배당주를 투자해서 뭐 1년이든 10년을 가져가도 시간은 내 편입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매년 뭐 고배당주 5% 나온다 그러면 매년 5%씩 10년 하면 50%잖아요. 50%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내 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ETF 같은 경우는 1년 있으면요. 그 펀드 매니저, ETF도 펀드예요. 펀드. 상장 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에게 매년마다 보수를 지급을 해야 돼요. 비용 보수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 시간이 나의 적이에요. 빨리 승부를 봐야 돼요. ETF는. 빨리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근데 ETF가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막 그 세금을 좀 감면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지 비용 보수, 매년마다 들어가는 보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ETF에 대한 장기 투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경우에 ETF가 지금 막 43%, 뭐 46%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물타기 하면 이거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중국 증시는 올라갈 거예요. 언젠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매년마다 막 몇 프로씩, 막 0. 몇 프로씩, 1%씩 막 유지비용 보수가 들어오면 이거를 배당이 역배당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매년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ETF보다는 차라리 그냥 홍콩 주식, 해외 주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배당도 받고 유지 비용 보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중국의 인기 기술주들도 약세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중국의 인기, 뭐 최고 인기 빅테크 텐센트가 지난달 이후 26% 급락을 했습니다. 26% 급락하고 샤오미와 바이두도 같은 기간 각각 10%, 뭐 30% 폭락을 했습니다. 야, 이 샤오미, 바이두 다 폭락하고 텐센트 같은 경우 중국 홍콩 주식 매수 순위에서 2위입니다, 지금. 2위 텐센트는 진짜 전 세계의 이 글로벌 게임 이쪽으로 큰 손이죠. 큰 손인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중학개미들에게 2위 순매수 2위인데 지금 이 모양으로 26% 급락을 했고 샤오미 대륙의 기적 뭐 대륙의 뭐 이렇다는 것도 지금 6인데 순매수 네. 근데도 지금 10%가량 폭락을 했고요. 바이두도 7일입니다. 7일인데 30% 폭락을 하면서 지금 홍콩의 기술주들, 빅테크주들, 홍콩 빅테크주들이 굉장히 좀 약세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홍콩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주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떨어지는데 중국 당국이 금리를 동결한 것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계속 커지고 있고요. 맥없이 주저앉고 있다는 중국 경기 둔화라는 점 그리고 기준금리 성격인 대출 우대금리를 16개월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런 금리적인 부분 영향을 받고 이제 금리 동결에 따라서 이 보수적인 중국 통화 정책 이런 점들이 확장 정책이라던가 뭔가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혔다.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여러 질서 금융적인 부분들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반면에 또 상하이 증시는 또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근데 상하이 지수는 예전에 6,000포인트 갔다가 2007년 그때 6,000포인트 갔다가 좀 많이 좀 고꾸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그렇게까지 약세는 아닌데 홍콩 증시가 그래도 중국 본토보다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그래도 막강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데 저는 근데 반등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또 글로벌 지수 중에서도 홍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반등을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ETF에 대한 그런 유지 비용 보수가 비싼 ETF보다는 그냥 중국 해외 주식 해외 주식으로 해서 홍콩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지수 이런 중국 종목 이런 데다 하면은 배당금 높은 데 하면은 그러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직접 투자를 직접 투자 직접 간접 ETF보다는 그쪽을 좀 약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홍콩 증시도 지금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단 직접 투자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제이린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급등했는데 전망 어떤가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17만 7,2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17만 2,400원, 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야, 셀트리온 제약 2분기 실적 큰 성장이다. 2분기 실적 큰 성장이다. 네. 네,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셀트리온 그 판매 영업망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분기 매출액이 987억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112%나 상승을 했습니다. 2배 상승한 거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6억 해서 바로 이것도 18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32억 가량으로 239%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 매출, 바로 당기순이익 다들 이제 2배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성장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좋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트룩시마, 램시마, 허주마 다들 원래 좀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 다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내 판매를 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당뇨병 치료제인 네시나라던가 액토스 그리고 고덱스 캡슐 이쪽 간장용제 이쪽도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원래 잘 되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고 있어서 이런 3종 아까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3종 항체 바이러스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12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국내 판매량이라던가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트리온 제약이 하반기에도 매출 증대가 상당히 좀 좋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주요 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좋고요. 매출 증대에 힘을 쏟고 이 다케다 품목 인수로 신규로 편입된 당뇨병 치료제와 고혈압 치료제 등의 이런 마케팅에 집중해서 성장 속도를 올린다라는 또 좋은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점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전 셀테리온 헬스케어를 사실 굉장히 또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셀테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해외 쪽이니까 그렇죠. 국내 쪽에도 지금 뭐 여러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다양한 또 판매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2배씩 상승한 건 흔치 않거든요. 흔치 않아요. 이런 점들 봤을 때 또 셀트리온 어제도 괜찮았죠? 어제 막 7% 올라가고 좋았으니까 이런 점들 또 셀트리온 시리즈들이 네. 앞으로 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삼형제 중에서 국내를 담당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컴투스입니다. 네, 게임 관련 종목이네요. 네, 컴투스가 이제 서머너즈워 이거는 서머너즈워 하나만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서머너즈워가 이제 페이스북 게이밍을 통해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에서 서비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페이스북 게이밍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지금 이게 이제 내년 초에는 서유럽과 중앙 유럽에서도 서비스 될 것이다 라는 점이 굉장히 좀 돋보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이제 또 진출을 하는 거죠. 유럽으로 진출해서 지금도 상당합니다. 글로벌 대회에서도 사람들 많이 몰리고 있고 대회 출전자들 계속해서 해가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게 페이스북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물론 요즘 인스타그램이니 뭐니 많긴 하지만 네. 페이스북 역시 미국의 빅테크 예전에 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빵. 네. 이런 거 중에서 굉장히 빅테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난 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의 확장성이 좀 돋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너즈워가 2014년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장수했어요. 7년 됐어요. 7년. 한 가지 게임이 이렇게 오래 하기 쉽지가 않아요. 거의 이건 바둑이랑 체스처럼 돼버렸습니다. 바둑, 장기, 체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당히 전 세계 사람들의 바둑처럼 또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체스처럼 장기처럼 이렇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그런 또 우리나라 윷놀이처럼 이렇게 이런 돼버렸다. 게임이군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사실. 근데 또 한번 해보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7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는다라는 점이고 전 세계 1억 3천만 누전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해서 90여 개 개국에서 게임 매출 순위 1위 그리고 140여 개 개국에서 지금 상위 10위권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으로 굉장히 골고루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물론
되게 지방 소국이 많아요. 근데 좀 큰 큼직큼직한 나라라고 국가적으로 부족 국가 이런 거 말고 저기 아프리카의 막 원시인들 이런 거 말고요. 네. 그쪽 말고 그 나라라고 이렇게 좀 대통령도 있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게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0개가 게임 매출 순위 1위예요. 굉장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거의 30%가량을 거의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7년 동안 엄청난 이런 하는데 여기서 더 돋보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페이스북 그렇죠. 게임으로. 네. 야, 페이스북 장난 아닙니다. 이거 클라우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상당히 진출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투스가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종목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그 전략을 세우면요. 뭐 물타기 전략이 있고 뭐 빠르게 이제 손절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이 있고 근데 이거는 손절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손절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그겁니다. 그 물타기 전략으로 비중을 늘려 나가시면 돼요. 비중을 점차적으로 모아 나가면은 약간 삼성전자 느낌으로 삼성전자도 이제 조금씩 야금야금 모아 나가면서 적금 들듯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것도 이제 하면은 전 세계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사랑받은 게임이 잘 없어요. 진짜 잘 없어요. 진짜 없고 왜냐하면 신작 게임들이 워낙에 맨날 만들다 보니까 네. 맨날 이제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저는 베스트셀러도 베스트셀러였지만 또 스테디셀러로서 글로벌 스테디셀러로서 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컴투스 상당히 물타기로 해도 평단가를 낮춰도 크게 염려가 없는 그런 회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컴투스는 페이스북에서 게이밍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역시나 3,100선과 1,000선 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은 1%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시면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32%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489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도 우리 시장 이런 강세를 유지해 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